안녕하세요. 쭈꾸 삐리삐리삐리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쭈꾸삐입니다. 쭈꾸미 아니죠. 쭈꾸미 하면은 진짜 우리 가족 아빠 없는 가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삐는 접니다. 삐삐 삐삐 저요. 예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오늘 졸릴 것 같아서 정말 100% 졸려요. 지금 이제 6시 이제 정퇴를 하는데 금요일이죠? 막힙니다. 그럼 가다가 졸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제요? 어제 말이죠? 많이 졸았어요. 어제 많이 졸았어요. 정말 많이 졸았어요. 제가 졸리면은 이제 우쭈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전화를 제가 했었나봐요. 전화한 사실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어요. 오 노!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운전할 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잠깐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근데 쉴 수가 없었어요. Why? 도로 한복판이었거든요.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 거의 그러지 않을까요? 저런 쉼터가 있으면은 정 피곤하면 가서 잠깐 쉬었다 가시겠죠. 어제 뭐 저 같은 상황처럼 도로 한복판에 어떻게 쉴 수도 없는 그냥 그 차의 흐름 속에서 꾸벅꾸벅 내가 악셀을 밟고 있는지 떼고 있는지. 와, 어제는 막 소리를 질러도 안 되더라고요. 어제 좀 피곤하긴 피곤했었나봐요. 그래서 어제 좀 일찍 잠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시 조금 넘어서 잠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요. 아이고, 오늘은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Why? 금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차가 많아요? 여기서 벌써부터 막히면은 시루다요. 네네네네네. 어제요? 제가 어제 목요일이죠? 네, 그제 수요일 날 제가 세차를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제 말이죠, 비가 말이죠 왔는데 말이죠, 그냥 분무기로 뿌리는 것처럼 살짝 차만 더러워질 정도로 내렸어요. 기분이요? 아주 안 좋았어요. 막 화딱지가 났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뭐 하늘에다가 대고 욕을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차가 지금 아주 화려하게 환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워터스팟.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세차하진 않아요. 그럼요. 제가 누군데요? 그 들어온 것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끌고 다니는 접니다. 압류? 더운 날? 세차? No? 너무 힘들어? 너무 더워? 옷이 다 젖어. 오늘도 쭈꾸삐와 함께 퇴근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도 뭐 쓸데없는 얘기라고 해도 그래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녕 저거 뭐야, 저거 아마존 그레이 같은데요. 살짝 녹색빛이 살짝 아마존 그레이.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차가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I'm sorry. Yes. 버스가 저를 도와줘요. Yes. 감사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 좌회전만 되는 곳이고 직진은 안 된다고 바닥에 직진 화살표하고 X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도 얌체같이 직진을 그냥 쫙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다 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끼어들어요. 방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버스 같이 제가 그쪽 차선 탄 곳도 버스가 왠지 쓸 것 같았어요. 버스가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버스가 우회전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하면서 돌 때 살짝 텀들이 생겨요. 뒷차들이 못 가는. 그때 제가 싹 끼어들어서 가려고 했죠. 하지만 정차를 하는 바람에 제가 더 느긋하게 잘 끼어들어서 위반을 하지 않았어요. Yes. Yes. 방금도 살짝 멍 때릴 뻔했어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쉴 새 없이 떠들 것 같은데요. 물도 없는데. 뒤에 있는데. No. 일단 졸음 번쩍 껌 사탕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지금 아직 사탕이 좀 있어요. 저기 아직 봉다리도 많어. 오다가다 혹시 저 마주치면은 제 차를 보면 빵빵거리고 세우세요.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말씀을 하세요. 사탕 좀 달라고. 그럼 제가 사탕을 막 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탕팔이 쭈꾸삐가 될 수 있어요. 팔진 않아요. 그냥 드려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뿌려드릴게요. 쫙. 그렇지. 오늘은 좀 저번에 초보님이 급발진 같은 그런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늘은 긴급 상황 같은 게 왜 안 가세요? 응? 이분 뭐 하신 거죠 여기서? 네? 저기 앞에 있는 빨간 신호를 보고 거기서 서 계신 거예요? 이거 운전하는 모양새가 불안합니다. 이런 거 긴급 상황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 왠지 위험을 안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차량들. 저런 차량 스타리아네? 이 앞차 스타리아입니다. 회색만 생각했다가 스타리아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전에 뭐 스타렉스랑 뭐 그렇게 크게 막 이질감이 있고 그러지 않네요. 그냥 스타렉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엠블럼 밑에 스타리아라고 딱 써있네요. 그냥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예요. 그냥 스타렉스예요. 그냥 네 스타렉스입니다. 그냥 앞모습은 로보캅 같은 스타리아였어요. 아무튼 저런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저 차가 불안하다, 초보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좀 피해 다니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괜히 운전 못한다고 그분한테 빵빵거리고 쫓아가면서 막 위협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긴장감과 이 좁은 한 평 정도, 한 평도 되나요 이게? 이 좁은 공간 안에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빵빵거려요. 나는 앞만 보는 것도 지금 벅찬데 자꾸 빵빵거려요. 못 봐요. 우쭈쭈가 그렇습니다.
저쪽 운전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경주마 같이 앞만 봐요. 핸들 잡으면. 그럴 수 없어요. 주변에 신경을 못 쓰겠대요. 내가 옆을 보면 앞은 누가 보냐 이거죠. 아직 운전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근데 운전은 잘합니다. 희한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반지탁이 있습니다. 우쭈쭈 연수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운전을 시켰었는데 임신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차 연습 시킬 때 마트에 데리고 가서 마트 주차장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차를 시켰어요. 여기 넣어봐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 다시 나와라, 한 바퀴 돌아봐라, 이번엔 이 자리에다가 넣어보자, 이렇게 할게. 오빠가 내려서 확인해 줄게. 보자.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해서 도로 구간입니다. 주차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아직 도로 주행에 대한 겁이 좀 있어서, 내가 원래 겁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가 운전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빵소리만 나면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줄 알아요. 왜 어디 왜 무슨 일, 내가 뭐 잘못했냐고. 잘못한 거 없어요. 잘하고 있었어요. 뭐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왔지? 앞만 보고 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지 말라 이거죠. 그것도 운전을 계속 좀 하다 보면은 멍한 상태에서도 그냥 운전을 하게 되니까요. 너무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운전하기 싫다, 뭐 운전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조금씩 하면은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언젠간 다 실력이 느는 거고. 그럼에도 안 느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거는 좀 예외로 제껴두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저런 운전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드릴 거니까 이게 전방만 주시하고 측방을 확인을 못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앞차만 따라가요. 그런 분들은 시선이 핀으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원래 운전을 하면서 시야 넓히는 훈련 같은 거를 좀 하시면 좋아요. 원래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여성분들보다는, 일반적인 여성분들이에요, 뭐 전부가 아니라 그런 분들보다는 좀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차에 앉아 있지만 이 차 폭이나 이 차 크기, 이 차 주위에 주변 다른 차하고의 그 간격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돼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좀 힘들죠. 뭐 그런 것도 어차피 많이 주행을 해보고 많이 차를 다뤄보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초반에부터 좀 연습을 하면은 더 빨리 도움이 되겠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 앞에 그랜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앞에 차를 보고 있는데 바로 내 앞차를 보고 있지만 나는 이 주변도 보고 있다, 그 차만 아니라 그 차 주변까지 보고 있다라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변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좀 확장돼 가지고 주변이 눈에 싹 들어와요. 이게 뇌가 참 멍청한 게 생각한 대로 뇌는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라는 얘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뭔 전방 충돌 경고랍니다. 회전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차들이 앞에 쭉 서 있으니까 그냥 경고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얘는 그냥 직진하면 갖다 들이받으니까 경고를 알려준 것 뿐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투투 나이스. 너 때문에 자꾸 내 할 말을 까먹어. 자, 다시 해볼게요. 지금 앞에 소나타가 있어요. 내가 이 차를 보고 있어요. 뒤를, 엠블럼을 보고 있는데 이 주변에 차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같이 보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엠블럼을 핀으로 딱 고정을 시켜서 보고 있지만 주변에 차가 움직이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 앞차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갖다 들이받으면 지갑이 열려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No. 그러니까 앞차에 고정은 하되 이 주변까지도 내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진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야가 좀 넓어지실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열리는 것 같다라고 해도 그걸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앞을 보고 있지만 이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정도로 싹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은 제가 운전할 때 초반에도 막 이렇게 퇴근길 출근길 잡설 찍으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앞차만 보지 말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 좀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스킬이 좀 늘어요. 내가 앞차만 보고 가다가 이게 이런 예를 저번에도 드렸지만 앞차만 보고 가다가 같이 쭉 달렸어요. 근데 앞차가 좀 큰 중형차라든가 SUV라든가 좀 높은 차, 그 앞에 차가 잘 안 보이는 차예요. 근데 내가 앞차만 쫓아가고 있다가 앞차가 빨리 가요. 저는 앞차만 쫓아가니까 저도 빨리 가겠죠. 근데 이 차가 갑자기 쑥 옆차선으로 빠졌어. 근데 그 앞에 차들이 정체가 돼 있든지 사고가 나 있어서 뭔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앞차는 그냥 장애물 피해서 갔겠지만 그 차를 뒤따라가든 바짝 뒤쫓아가든 저는 그 앞에 장애물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앞차 드리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기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안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진짜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내가 진짜 막 지금 막 항문이 막 열리랑 말랑 막 급 응나가 그냥 막 밀려나고 식은땀이 막 나고 난 진짜 막 문 열고 내리면은 막 바지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뭐 조금이라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앞차 드리블 하는 습관 버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드리블은 앞차를 하는 게 아니고 뒷차를 하는 겁니다. 자, 막 그런다고 뒷차 운전 못하게 드리블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뒷차가 긴장할 수 있게끔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지점을 확인을 하고 미리 브레이크 같은 걸 잡아서 뒷차에 알려주고 그런 드리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 드리블 할 생각 조금 더 하지. 여기 이런 주의하세요. 이놈의 공사 구간 그냥 또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길을 지나간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좀 많이 있었나? 살짝 아무튼 물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바퀴를 타고 물이 튀어오르겠죠? 저는 머드가드가 없어요. 사이드 스텝밖에 없단 말이에요. 침 튀겼어요. 그런데 물이 튀어올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속 70km. 문짝에 그냥 아주 그냥 또 물자국이 쫙, 흙탕물이면 또 흙탕물 자국이 쫙 났겠죠. 하지만 세차하지 않아요. 조금 더 버텨보겠습니다. 왜? 엊그제 세차했는데. 응?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저 삼천포로 잘 빠져요.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방금 그놈의 흙탕물 드리블 얘기했어요. 예스. 생각났어. 그러니까 앞차 드리블 하지 말고 뒷차 드리블 하세요. 뒷차. 자,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야 돼. 미리 잡아요. 이렇게 한번 쑥 잡았다가 떼요. 이러면서 브레이크 끊어 밟는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브레이크를 3번을 끊어 밟았어요. 뒷차가
미니버스인데 저를 바짝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밟아줬어요. 멀어졌어요. 그렇게 드리블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 드리블은 끝났고 전방 주시하는 것도 앞에를 잘 봐요. 저렇게 앞에를 잘 보지만 다른데도 이 주변도 내가 본다 라고 생각하세요. 생각 보지 말고 그러면 그냥 생각부터 해보세요. 생각하는 순간 주변까지 시야가 열리면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슈입니까? 안 외쳐. 외쳐야죠. 이슈입니까? 해봐요. 진짜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조금씩 시야를 넓히는 훈련을 하면은 훨씬 운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앞차를 보고 있지만 이 주변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주변의 차들의 흐름이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교통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니까 초보분들 메모 아니 실습 약 400m 앞 시속 5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아 여기 빨리 도로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속도 과속 경고음이 띵 이 텀으로 좀 빠르게 하다가 느리게 울렸잖아요. 아시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속도가 많이 과속이 되면은 과속이 많이 됐을 경우에 10km 이상이 됐을 경우에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5km 정도 그렇게 되면은 경고음이 느리게 울려요. 텀이 좀 길게. 그냥 뭐 그렇다고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네요. 자, 급발진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급발진이 뭔가요? 말 그대로 급하게 그냥 확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거예요. 발진 뭐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출발할 때 발자죠. 전진할 때 진짜고요. 급한 거는 아시죠? 급하게 앞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한자를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하게 뒤로 가면 뭔가요? 급후진이겠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급발진이 됐어요. 급발진은 잠깐만요. 급발진은 자기가 급가속하고는 말이 좀 다른 거죠. 자기가 급하게 자기 의지대로 출발하는 거는 급가속이거나 급출발이 되겠지만 급발진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차가 지 멋대로 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급발진이 되어도 이게 뭐 경험이라든지 대처 능력에 따라서 큰 사고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사고로 피해를 줄이든지 그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발진을 했어요. 근데 어떤 급발진 사고는 인명피해까지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급발진 사고들을 보면은 주변에 그냥 시설물만 부서지고 인명피해는 없어요. 그런 사고들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가 엄청 당황을 한 겁니다. 차를 컨트롤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대처를 잘 해도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인명피해까지 일어난다는 거는 차가 빵 출발해서 당황하고 나는 내 차는 부시기 싫고 그냥 차가 멈추지 않고 그냥 갔다가 들이박을 때까지 당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다치겠죠. 얼마 전이 아니죠. 좀 지났나요? 맞죠, 사장님? 그 스트럿바랑 하체 보강된 차량 테스트 주행하면서 저희 동네 근처에 그 사고 있었잖아요. 급발진 사고 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아이가 유명을 달리했거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꼬맹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언니도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트라우마가 났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당황만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왼쪽 커브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걸 잘 피해서 인명피해가 안 일어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가 상황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상황 판단을 잘해. 차가 갑자기 급출발을 했어요. 컨트롤이 안 돼. 브레이크가 안 먹어. 차는 계속 돌아. 아, 여기 왜 연기가 있지? 내기로 바꾸고 차가 돌아요. 차가 갑자기 갔어. 막 출발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상황 판단을 잘해요. 이거 급출발이다. 아니, 급출발이다. 급발진이다. 이거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주변에 이 차를 멈출 수 있는 시설물을 파악을 빨리 하는 거죠. 거기다가 들이받아서 차를 세워야겠다. 그런 사고들 있죠. 그 급발진해서 주변에 뭐 정자, 최근에 뭐 제네시스였나, 정자 들이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아빠랑 같이 탔었는데 이게 쫙 나가다가 계속 가다가는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주변에 정자를 발견을 하고 그냥 정자 쪽으로 핸들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자 아주 그냥 무슨 도미노 쓰러지듯이 그냥 쾅 쓰러지고 차는 멈췄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안 다쳤어요. 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전벨트도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전벨트 안 매고 편하게 갈 생각하지 마세요. 불편해도 안전벨트는 꼭 매셔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한 분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진짜 그 꼬맹이 여자 꼬마아이 죽었던 사고 저 같았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다른 차 주변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을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멈췄으면은. 근데 그런 차들은 피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그 T자 도로였으니까 T자 도로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삼각에서 그냥 갔다가 학교 담벼락 있는 데로 갔다가 들이받았거든요.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진짜 가장 급선무긴 하겠지만 당황하면은 그런 것조차도 사실 힘들죠. 근데 일단 급발진을 하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매뉴얼은 아닌데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급발진을 하면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든 악셀을 밟고 있든 일단 발을 다 떼세요. 그럼에도 이게 차가 급발진으로 가속을 하는 건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발부터 떼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급발진이라고 하는 사고의 대부분이라고까지 하면은 좀 그렇겠죠. 아무튼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고가 자기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깊게 밟는 경우예요. 당황을 해. 차가 갑자기 가요. 당황을 했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기는. 근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진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페달 자체에서 아예 발을 떼보세요. 그럼에도 차가 앞으로 간다. 계속 엔진 소리만 커지고 간다. 속도가 올라간다. 급발진이죠. 그거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들이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사이드를 올려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일단 깊게 밟아 보시고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이드 있잖아요,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브레이크도 옛날 뭐 이렇게 찌르륵 이렇게 올리는 거 말고 전자식 브레이크, 그냥 우리 투싼같이 이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계속 올리고 계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그냥 버튼식으로만 돼 있을 뿐이지, 이거를 계속 위로 올리고 있으면은 예전에 이렇게 레버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것 같은 효과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브레이킹 효과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해도 속도가 안 줄어. 파킹 브레이크를 계속 위로 올리세요. 그렇게 해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급발진이라는 게 그렇게 좀 위험한 거죠. 얘 차 자체가 미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파킹 브레이크를 위로 계속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속도가 줄어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렇죠. 좀 위험한 상황이죠. 상황 파악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은 진짜 이렇게 전봇대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저길 들이받아가지고 멈추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죠. 괜히 막 다 여기 막 무슨 볼링핀 치듯이 다 치고 가지 말고, 급발진이면은 급발진이다 초반에 판단되는 순간 초반에 차를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속도가 계속 붙거든요. 계속 가속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잡을 정도의 상황 판단이 되려면은 정말 좀 운전 경력도 많아야 되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라 그러죠? 그게 빠른 거. 그 빠른 걸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야 돼요. 서행하세요. 아무튼 동작도 빠르고 빠릿빠릿해야 돼요. 멍 때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요.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급발진을 했어요. 페달에서 발을 다 떼보세요. 차 세운다고 브레이크 밟는다고 깊게 밟지 마시고 일단은 한 번은 떼보세요. 차 엔진 소리가 계속 올라가는지, 차 속도가 계속 붙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채꼴로 발을 움직이라고. 브레이크랑 악셀이 있어요. 발을 들고 움직이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급발진, 그런 사람들이 꼭 급발진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브레이크 쪽에 발은 고정이에요. 뒤꿈치는 고정이에요. 악셀을 밟고 싶어요? 앞꿈치만 들어서 꺾어서 악셀을 밟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운전 배우는 건 이런 것도 가르쳐 줬어요. 어른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주고, 운전 학원에서도 발은 뒤꿈치는 고정을 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요새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운전하는 거 보면은 발을 계속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왜? 포지셔닝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는 발을 잠깐 들어서 다시 잡아야죠.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그리고 방금 구간입니다. 같이 아예 이렇게 악셀을 하다가 아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할 때는 발이 좀 이렇게 떠서 아예 그냥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똑바로 해서 밟는 거는 그냥 무조건 브레이크에 갈 수 있게끔 몸에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악셀은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한 상황이 왔을 때, 급발진 그런 의심되는 상황이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요. 어떻게 밟겠어요? 이렇게 밟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밟는 습관이 돼 있으면은 이렇게 밟진 않는단 말이에요. 발을 옆으로 뻗진 않거든. 뒤꿈치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약 200m 앞으로 밟으니까 시속 50km 당연히 처음에 밟는 페달이 브레이크 페달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부채꼴로 왔다 갔다 하는 발 모양을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지겨울이 많지 익히셔야 돼요.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이 요렇게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가운데에서 밟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렇게 밟아요. 요렇게 밟아도 밟히거든요. 이렇게 밟고 여기서 살짝 옮겨서 요렇게 밟으면 여기에 있는 악셀을 밟겠죠. 브레이크를 가운데다 이렇게 밟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요 끝에 그냥 여기서 한 3분의 1? 뭐 한 4분의 1 정도? 뭐 3분의 1 정도? 뭐 끝에 거의 이렇게 밟아요. 그럼 이렇게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뭐 가끔씩 이 옆에 엣지를 이렇게 누르는데요, 뭘. 왜 발이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엣지 쪽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발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이제 브레이킹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뒤꿈치는 고정을 시켜서 브레이크, 악셀. 오케이? 노. 신호 바뀌었는데 뭐가 급해 그렇게? 그리고 진짜 막 급발진이 됐어. 차를 세워야 돼. 세워야 되죠 진짜. 그런데 엔진이 미친 듯이 터질 듯이 가는 거예요. 와, 이게 이 방법은 좀 진짜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주행 중에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버튼식 차량 같은 경우도 시동을 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차들이 주변에 차들이 있으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차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거 긴급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다가 내가 왜 이거 컴퓨터 그 전원 버튼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가다가 길게 누르면 아마 시동이 꺼질 겁니다. 원래 그래요. 이 컴퓨터도 막 먹통이 됐어요. 이 전원 버튼을 눌러도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끌 때 전원 버튼 길게 누르죠. 예, 이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원래 다른 그 버튼식 차량은 그렇게 해봤었는데 그때는 제 차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차네요. 해볼까? 어떡하지? 뒷차가 따라오니까 못하겠네. 이따가 혹시라도 정체 구간이 있으면은 그 정체 구간에서 서행하면서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투싼 안녕. 아그 맞네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아무도 나 발도 다 뗐는데 막 차가 지 멋대로 가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붙어서 사이드도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주변에 들이받아야죠. 일단은 들이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뻥 뚫린 도로, 고속도로 같이 쭉 갔는데 차가 이제 계속 갔어. 그러면은 차를 저절로 속도가 좀 줄어들게 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동을 끄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시동을 끄면은 이게 핸들하고 이 브레이킹이 먹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핸들도 이거 묶이는 핸들 조향도 빡빡해갖고 안 되고 브레이크도 그냥 헐렁이 잡히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버튼 한번 더 누르든지 액세서리 모드에서는 조향이랑 이 브레이킹이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걸 진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말 나온 김에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내 차니까 하기는 싫으네. 뭐 그런 왜 이제 주행 중에 시동을 끌 수는 있는데 왜 길게 눌러야 되느냐. 그냥 한 번 눌러서 시동이 꺼져 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죠. 보세요. 그냥 한 번 눌러 갖고는 시동이 안 꺼져요. 이렇게 어이구 방금 했어요. 아 됐네. 방금 해봐서 알겠어요. 하하하하 됐어요. 오케이 먼저 알았어. 얼떨결에 돼버렸네요. 뒷차 미안. 페리세이드 미안해요. I'm sorry. 나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원래 주행 중에 버튼 누르면은 시동이 안 꺼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더블을 눌러버린 거예요. 아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누르는 거는 안 꺼져요. 그런데 길게 누르거나 두 번을 눌러요. 그러면 시동이 꺼집니다. 근데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시동이 아예 우리 파킹 해놓고 내리는 것처럼 아예 꺼지는 게 아니라 이거 저거 응? 왜 이렇게 차가 없지?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맞잖아. 목요일이면 안 되는데? 금요일이죠? 여보세요? 금요일 맞네. 아 깜짝이야. 내일 하루 더 출근해야 되는 줄 알고 진짜 시겁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가 없지? 앞에 차가 많이 있네요. 네 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 금요일 맞아요. 다 꺼졌네. 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가야지 이게 핸들 조향이나 브레이크가 이거 작동을 하거든요. 그냥 아예 시동이 꺼져 버리면은 핸들이 묶이고 이거 브레이크도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작동을 하게끔 해놨느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을 때 내가 이거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향을 긴급 상황이 이제 긴급 상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동이 달리는 중간에 시동이 꺼지면은 시동을 끄면은 기어가 중립으로 바뀝니다. 저는 분명히 드라이브로 달리고 있었어요. 시동을 껐어요. 달리는 도중에 기어가 중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는 도중에 시동이 꺼졌는데 시동을 다시 켜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동을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시동을 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시동이 켜지잖아요. 긴급 상황 같은 경우에 달렸어요. 시동이 꺼졌어요. 혹시나 이제 시동이 그냥 꺼졌다고만 먼저 얘기해 볼게요. 시동이 꺼졌어요. 잠깐 나 크루즈 좀 세팅해 놓고. 왜? 떠들어야 되니까. 예스. 자, 시동이 꺼졌어요. 그러면은 달리는 도중에 시동 켠다고 브레이크 밟고 끼지 말고 브레이크 떼고 그냥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은 온 상태가 됩니다.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근데 기어가 N으로 돼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시동이 꺼져서 시동을 켰는데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리고 한 번 더 누르니까 시동이 걸렸는데 보니까는 기어가 N이야. 근데 N인 걸 몰라. 악셀을 밟았어.
엔진 소리는 나는데 차가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 자, 중요한 포인트죠.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 급발진, 긴급 상황에서는 시동이 꺼지면은 차가 스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를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다가 차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거 마찰력이나 중력에 의해서 차가 정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중립으로 바뀌었는데 중립 바뀐 걸 알아. 그러면은 기어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차했을 때 변경할 때 어떻게 브레이크 밟고 변경하라고 아예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주행 중에는 N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D만 눌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D만 눌러도 D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악셀을 밟으시면 차가 이제 전진을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달리고 있어요.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내가 이렇게 2번 누르든지 길게 눌러가지고 시동을 끄든지 아니면 차가 그냥 갑자기 얘가 좀 멍청한 짓거리 해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 그럼 시동을 켜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눌러요. 그러면은 차가 온 모드가 됩니다. 일단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면은 액세서리 모드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로 꽂으면은 딱 하고 시동 걸 때 한번 누르릉 이렇게 키잖아요. 액세서리 온 시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닌가? 맞잖아. 이거 키 돌린 걸 너무 오랜만에 해갖고. 맞죠? 맞아요. 80k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 모드에서는 저희 투싼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모드라고 떠있잖아. 화면 꺼져 있어도 밑에 액세서리라고 딱 써있어요. ACC라고 써있는 게 액세서리를 뜻하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모드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거 달리다가 꺼지면은 그 화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돼요. 차가. 왜? 핸들을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니까. 아예 시동이 꺼지면은 핸들이 묶이고 그죠, 핸들이 잠긴다고 그러죠. 잠긴단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핸들이 잠기고 브레이크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쫀쫀한 게 없어져요. 브레이크가 쫙 안 잡혀요. 하지만 깊게 밟으세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것 같다.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세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는 잡힙니다. 예전에 이제 급발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가끔씩 있었잖아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급발진이 아니고 뭐지? 무슨 사고인데 시동이 꺼졌다 그랬나? 시동이 꺼졌다 그랬나? 그래서 그거 이제 브레이크를 봤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네, 당연한 거예요. 시동이 아예 꺼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아예 얘는 쉬어야 되니까 그냥 긴장 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핸들도 안 움직이게 놔둬버리고 브레이크 잡을 일이 없잖아요. 시동이 꺼졌는데. 그러니까는 브레이크도 기능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끼어들어요. 끼어들 때는 크루즈 컨트롤 살짝 끄고 다시 해주시면 돼요. 한 번 깜빡거렸었죠. 한 번 비상등 딱 켜줬어. 땡!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좀 건방지죠? 좀 길게 좀 켜주죠. 한 5번 정도 감사합니다 정도까지는 전달을 해줘야죠. 에이 뭐 괜찮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여긴 부산이니까 저 정도만 해도 정말 젠틀맨. 자꾸 또 이렇게 자꾸 삼천포로 빠졌어요. 아무튼 그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시동이 아예 꺼졌을 때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은, 끝까지 쭉 밟으면은, 이게 브레이크 페달이 좀 넓은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한 발로 이렇게 힘을 다 못 줄 때 양발로 밟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넓은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이. 안 그러면 뭐하러 한 발로만 밟아도 되면 뭐하러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요. 두 발이 다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는 옛날 차하고 좀 다르게 브레이크가 조그마네요. 조금해요. 그래도 한 발보단 크네요. 이게 한 발보다 살짝 튀어나오네. 그래, 그러니까 두 발로도 밟을 수 있을 만한 크기란 말이에요. 옛날 차들은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더 컸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 차 브레이크 페달의 크기를 알게 됐네요. 아무튼 두 발로도 이렇게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셀 같이 이렇게 좁빗하면은 두 발로 못 밟잖아요. 내가 내 발을 포개서 밟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넓은 브레이크 페달을 양발로 쭉 밟아서 발을 쭉 힘을 쭉 뻗으세요. 그러면 브레이크는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시동이 꺼져도 브레이크는 잡힌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일단은 그 ACC 상태에서 한번 눌러요. 그러면은 우리 이게 정차해 있을 때 브레이크 밟지 않고 시동 킬 때 한번 누르면 ACC고 또 한 번 누르면은 온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계기판이 켜져 있어요. 근데 각종 경고 표시 같은 게 다 같이 떠 있어. 이거는 시동이 안 걸린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안 밟고 킬 때 10초 정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게 경고 표시 같은 게 다 사라지면서 시동이 걸리잖아요. 근데 주행 중에 그렇게 됐어.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더 이해하기 힘들겠네. 자꾸 저도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어요. 에이씨,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났어? 자, ACC 모드에서 한번 이제 달리는 도중으로 다시 왔습니다. 지금 차가 막 가고 있는데 내가 시동을 껐든지 시동이 꺼지든지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ACC 액세서리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브레이크나 그런 게 잡히겠죠. 근데 달리는 도중에 다시 시동을 걸고 싶어요. 그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요. 눌렀더니 온 모드가 됐어요. 시동이 켜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고등이 다 켜져 있는 거죠. 시동이 안 걸린 거죠. 다시 한번 또 누르세요. 그랬더니 그 경고 표시들이 사라지면서 시동이 걸린 겁니다. 시동이 걸려요. 주행 가능합니다 라고 표시가 돼요. 이제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어요. 시동이 걸렸다. 다행이다. 이제 앞으로 가야지. 악셀을 밟아요. 안 되죠. 자세히 보니까 속도계 옆에 N이라고 써 있어요. N이 뭐죠? 중립이에요. 기아가 아직 안 걸렸다는 거예요. 기아가 풀려 있다는 거죠.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기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달리는 도중에는 시동이 꺼져가지고 긴급 상황일 때는 달리는 중간에도 D를 누르면은 기아 변경이 됩니다. D를 눌렀어요. 땅! D로 바뀌었어요. N이. 이해됐어. 악셀을 밟아봐요. 차가 붕 갑니다. 해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더 짧게 설명드릴게요.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요. 계기판을 보니까 액세서리 모드라고 돼 있어요. 계기판이 꺼지고 밑에 액세서리라고 써 있어요. 당황하면 계기판 봐야 되잖아요. 시동을 다시 걸 거예요. 눌러요. 온 모드예요. 또 한번 눌러요. 시동이 켜졌어요. D를 눌러요.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었어요. 악셀을 밟아요. 다시 출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 아까 제가 왜 그 시동 끄는 거를 드렸냐면은 그거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차가 앞에 이제 뭐 고속도로인데 차도 없어. 근데 갑자기 급발진이 의심이 되는 증상이 됐어요. 페달에서 발을 뗐는데 차가 막 나가려고 그래. 여기서는 굳이 사이드를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서까지 차에 그걸 안 줘도 되잖아요. 무리한 상황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사이드를 채워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시동을 끄는 거죠. 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서까지 차를 컨트롤해도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파악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가다가 시동을 꺼요. 어떻게? 악셀은 일단 페달은 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다 뗐잖아요.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를 한번 다시 밟아봤는데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시동을 꺼야 되죠. 길게 누르고 있든지 두 번을 눌러요. 그러면 시동이 꺼져요. 그러면은 기어가 중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차가 언젠가는 쓰겠죠. 하지만 앞에 뭐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이드를 당겨요. 그러면은 사이드가 잡히면서 시동이 켜져 있을 때 사이드를 잡고 쓰려고 하는 것보다, 엔진이 돌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이드를 잡는 것보다, 차가 중립으로 돼서 얘가 아예 이게 전진 능력을 아예 상실한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차가 더 부드럽게 더 잘 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어요. 더 이상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자, 여기까지 했고, 그거의 이 급발진 이거 대처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오늘 급발진 관련된 거는 요약하자면 그거죠. 차가 급발진을 하는 것 같아요. 페달에서 발을 다 떼보세요. 그런데도 이제 급발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브레이크를, 자기가 습관에 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아 보세요. 차가 안 돼요. 주변에 뭐가 많은 상황이에요.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 최소한 안전한, 최소한 피해가 덜, 여기서 최소한 피해가 덜 한다는 건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게 제일 먼저예요. 차는 부서져도 상관이 없어요. 주변 시설물은 좀 부서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 왜 이렇게 속도를, 응? 방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앞차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간다고 속도를 올리다가 RPM을 2000을 넘기면서 변속도 못하고 멍청하게 가고 있길래 제가 그냥 변속을 한번 해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달리면서 내가 악셀링을 하지 않아도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다는 거 잠깐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리면서, 사람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차는 그냥 하나의 물건일 뿐이에요. 이 차를 내가 타고 다니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이 차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차를 아끼시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내 차, 저도 이 차 아낍니다. 어디다가 들이받고 막 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긴급 상황이 되면은 뭐예요? 저도 살아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갔다가 들이받으세요. 그냥 갔다가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인도야,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냥 앞차 들이받으세요. 내가 이 차들을 피해서 나 이거 핸들링 잘하니까, 운전 잘하니까 이 차 피해서 언젠가는 쓸 거다, 급발진 돼가지고 아예 차가 이거 제어 불가능 상태가 되면은 이거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어디다가 들이받고 서야 돼요. 그런 상황이 파악이 빨리 됐을 경우에 이건 급발진이구나 파악이 되면은 초기에 차를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빨리 들이받으세요, 앞차를, 주변에 있는 차들. 하지만 절대 옆을 들이받는다든가 그 탑승자가 다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을 먼저 파악을 해서 들이받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차를 들이받아도 결국엔 그 차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상황 파악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발을 떼서 차가 급발진이 했어, 갔어. 아까 같이 그렇게 상황 파악해서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좀 널널해요. 이런 도로인데 앞에 차들이 별로 없어. 근데 급발진 하는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돼. 발을 다 떼봤는데도 차가 막 속도가 더 올라가요. 급하게 시동을 꺼요. 지가 달리는데 시동이 껐는데 어떻게 돼? 지금 달리고 시동이 꺼졌는데도 지가 막 달린다고? 그거는 아주 획기적인 차죠. 내가 시동을 껐는데 얘가 달린다고? 그거는 기름 연비도 필요 없는 차 아닐까요? 다 그러지 않아요. 전원이 차단되면은 컴퓨터도 다 꺼져요. 억지로. 그래서 그 컴퓨터 리셋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셧다운 시키면 컴퓨터 꺼지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컴퓨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 버튼이라고. 2번 눌러도 안 꺼진다.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왜 안 꺼지죠? 왜 안 꺼지죠? 그냥 길게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은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사이드를
계속 땡기고 계세요. 한 번 땡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계속 땡기고 계세요. 그러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차가 멈출 겁니다. 급발진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예스. 목이 아파요.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하지만 졸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나이스. 와우. 와우. 1시간이 넘었네 주행한지. 급발진만 한 40-50번 떠든 것 같은데. 야 자식아 갑자기 이렇게 해? 너도 급발진 하고 싶어? 와우. 이렇게 되는 거야. 차가 갑자기 빠지고 얘가 가고 텀이 갑자기 생기니까 얘는 기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텀이 생기면은 차간거리 설정해둔 만큼 얘는 빠르게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RPM이 갑자기 훅 올라가죠.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죠. 그냥 제가 밟았으면 안 그랬겠죠. 서서히 쫓아갔겠죠. 기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패들 시프트로 기어를 올려요. 아주 좋은 습관. 아주 좋은 습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가도 언젠가는 기어 변속은 됩니다.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RPM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게 싫으신 분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패들 시프트 사용하시면은 진짜 정말 훨씬 쾌적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언덕길도요 정말 부드럽게. 이 부드럽게가 그 부드럽게라는 의미가 정말 이렇게 뭐 편안하게 라는 소리가 아니라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으면서 부드럽게 들리면서 이렇게 주파를 한다는 거예요. 언덕길 주파를. 그냥 끄고 가겠습니다. 이거 자꾸 벌어지니까. 저 또 이따가 갈 때 그래요? 오늘 한번 RPM 한번 올려봐. 우리 집 앞에 패들 시프트 누르지 말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RPM 3000 넘어갑니다. 기아 2단에서요. 얘가 3단으로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 히스테리 구간이에요. 얘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기어를 변속을 해야 되는지 기어 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언덕이다 보니까는 차에 이 바퀴에 걸리는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속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얘가 모르는 거예요. 긴가민가 바꿀까 말까. 히스테리 그런 구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패들 시프트를 눌러주면서 3단으로 바꾸고 태핑을 5초가 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계속 해주면은 수동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RPM을 평안하게 해서 주파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냥 펀 드라이빙 AC 좀 끄고요. 예스. 왜 켜져 있지? 저기 그거에서 켜져 있었나? 계속 켜져 있냐 근데? 저 지금 내기로 바뀐 상태에서 계속 내가 아까 달리다가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서 그런가? 잠깐 창문을 열어서 순환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애프터블러가 없는 차량인 거 다들 아시죠? 하이브리드입니다. 애프터블러를 사제로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포 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차 시동을 끄기 전에 먼저 AC를 끕니다. 그 다음에 바람 송풍을 좀 강하게 틉니다. 원래 혼자 있었으면 끝까지 틀었겠지만 오늘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소리가 들어갈까봐 끝까지 올리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시끄럽죠? 그래서 내립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밖에 지금 소음이 더 들리니까 이렇게 해놓고 뭐 어디가 돼서 상관없어요. 창문 한쪽만 살짝 내려요. 바람구멍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내리면 한 5cm? 좀 안되게 정도 이렇게 내려도 송풍을 틀고 외기 모드로 한 상태에서 창문 한쪽을 살짝만 내리면은 바람이 순환이 확 됩니다. 바람이 쑥 통과돼요. 그 살짝 열린 틈에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갖다 대보면은 바람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냥 오 밖에서 바람이 쑥쑥 빠지고 있구나 그런 게 딱 느껴져요. 딱 좋은 게 거의 한 5cm 정도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에 라디에이터 앞에 에어컨 튼다고 아주 고생한 그 기계에 맺힌 물방울을 말려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왜? 저는 FW가 없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줘야 돼요. 약 400m 앞 교통정보 그리고 수집 구간. FW가 있는 차량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효과가 좋겠죠. 더 잘 마르겠죠. 사전에 미리 잠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도착하기 최소한의 그냥 5분 정도 전이라든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10분까지는 아니어도 한 그래도 5분 이상은 도착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해요. 도착하기 5분 정도 전에는 이렇게 해놓고 집에 도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냉기가 다 빠진 게 느껴져요. 밖에 온도가 이렇게